안녕하세요. 신우스입니다. 3월 3일 코스피는 하루 만에 약 7% 하락했습니다. 지수는 452포인트 떨어지며 5,80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3월 4일 시장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동안 698포인트, 약 12% 하락했습니다. 하루 하락폭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수준에 가까운 폭락이었습니다. 단 이틀 사이 코스피는 약 1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뉴스는 빠르게 쏟아지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 팔아야 할까? 아니면 버텨야 할까? 이번 하락의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야를 넓혀보면 다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대형주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목돈을 투자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대출을 이용해 투자를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빠르게 오른 시장은 가끔 빠르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특히 상승폭이 클수록 조정도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하락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만 시장은 약 9%, 일본 시장은 약 7%, 홍콩 시장은 약 6%, 중국 시장은 약 5% 정도 하락했습니다. 한국 시장이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니라 최근 상승폭이 가장 컸기 때문에 조정도 더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 결과는 투자를 시작한 시기나 방식에 따라 꽤 다르게 나타납니다. 최근에 목돈을 투자한 사람에게는 이번 하락이 큰 손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왔던 사람에게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10년 전인 2016년부터 코스피 지수에 매달 같은 금액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약 2,000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번 하락을 반영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 보면 수익률은 약 130%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년 전인 2021년부터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코스피는 약 3,000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하락을 반영하더라도 수익률은 약 50%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실제의 수익률은 투자 시점과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분산 투자가 더해지면 이야기는 조금 더 달라집니다. 만약 자산을 한국 주식뿐 아니라 미국 주식, 달러 자산, 금, 혹은 다른 국가의 시장으로 나누어 투자했다면 이번과 같은 사건에서도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납니다. 전쟁 같은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달러와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는 강해지고 금 가격은 오르기도 합니다. 하나의 자산이 하락할 때 다른 자산이 그 위험을 완화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투자에서는 해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떻게 나누고 얼마나 오래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시간은 계속 앞으로 흐릅니다. 투자는 어쩌면 시간을 믿고 분산을 유지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